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투자할 수 있는 1억 원이라는 자금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전 고점을 넘어 10만 달러를 바라보는 비트코인 한 개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폭발적인 상승 여력을 남겨두고 있는 5만 개의 리플을 매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내용은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닙니다. 바로 거대한 규제의 파도가 걷히고 실질적인 기술 혁신이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와 연결되는 그 역사적인 접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의 독주를 보며 포모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그리고 조금 더 탐욕스럽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법안들이 움직이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미 리플의 원장이 기존 은행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막연한 희망 고문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 의회에서 나오고 있는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 그리고 리플이 유럽 결제 시스템인 세파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리플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논리적인 근거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데이터와 팩트들을 끝까지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야 할지 그 방향성이 명확해지실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입니다. 최근 팀 스콧 상원의원은 차기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흥미로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천재 법안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동안 리플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가격을 짓눌려왔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불확실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감독할 것인가? 증권거래위원회인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가? 이 관할권 싸움 때문에 시장은 늘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팀 스콧 의원의 발언과 현재 논의되는 법안의 핵심은 이 불확실성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특히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현재 상황, 이른바 레드스낵 구도 하에서는 이러한 친암호화폐 법안들이 통과될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제는 규제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이 핑계가 될 수 없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규제가 명확해졌으니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규제의 변곡점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폴 애킨스라는 인물과 그가 주장하는 논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차기 SEC 의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인물인데 그의 입장은 매우 명확합니다. 과거의 수많은 ICO들이 무조건 증권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초안을 살펴보면 디지털 자산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첫째는 증권, 둘째는 상품, 그리고 셋째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유틸리티 토큰 또는 네트워크 토큰입니다. 법안은 보조 자산이나 디지털 수집품, 그리고 특정 네트워크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틸리티 토큰들은 SEC의 강력한 규제 칼날인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신 CFTC의 관할 아래 두어 훨씬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죠. 이것이 리플에게 주는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동안 리플은 SEC와의 소송에서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수년간 지루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어 유틸리티 토큰의 지위가 법적으로 확립된다면 리플은 더 이상 법적 리스크에 발목 잡히지 않고 본연의 기능인 송금과 결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족쇄가 풀린 리플이 얼마나 빠르게 달릴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팀 스콧 의원이 추진하는 지니어스 액트에는 또 하나 놓쳐선 안 될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결제의 즉각성입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지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조항이 등장합니다. 정부가 왜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가질까요? 단순히 규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블록체인을 통한 결제가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법안은 온체인상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증권 대금 결제나 국제 송금이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3일씩 걸리던 결제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금융기관들의 비용과 리스크를 엄청나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리플은 태생부터 바로 이 즉각적인 국경 간 결제를 위해 만들어진 자산입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혁신의 방향성과 리플이 가진 기술적 특장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순간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된 즉각 결제 시장이 열린다면 그 중심 인프라로
가장 먼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리플의 원장 XRPL이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규제 이야기가 조금 딱딱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의 수익률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호재입니다. 바로 CFTC의 행보인데요. 최근 CFTC는 규제된 거래소, 전문 용어로는 DCM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왜 대형 호재일까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기관들은 현물만 사서 들고 있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해지하거나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물 옵션 시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FTC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그리고 잠재적으로 리플과 같은 자산들에 대해 선물 거래를 승인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줬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연방 우위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서 사업하기가 까다로운데 CFTC가 관할하는 선물 시장은 연방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주별 규제를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즉 기관 자금이 캘리포니아, 뉴욕 등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의 규제 환경 변화를 살펴봤다면 이제 눈을 돌려 실제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유럽입니다. 최근 리플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인 게이트허브가 아주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유로와 단일 결제 구역인 세파와 리플 레저를 완벽하게 연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실험실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핵심은 인터레저 프로토콜과 지불 포인터라는 기술인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코인을 보내려면 복잡한 지갑 주소를 알아야 했고 상대방도 지갑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게이트허브의 혁신 덕분에 이제 수취인은 리플 지갑이나 게이트허브 계정이 없어도 됩니다. 그저 유럽의 은행 계좌번호인 IBAN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리플이나 다른 자산을 보내면 그 과정에서 자동으로 환전되어 수취인의 은행 계좌에 유로화로 즉시 꽂히는 겁니다. 지갑이 필요 없는 송금, 이것이 바로 리플이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대중화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럽 사례는 리플이 그리는 거대한 그림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리플과 그 기술적 기반인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리플 관계자들은 종종 우주의 흔적을 남기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타겟 시장은 바로 전 세계의 모든 돈입니다. 인터넷이 전 세계의 정보를 연결하는 TCP/IP 프로토콜 위에서 작동하듯이 리플은 전 세계의 가치를 연결하는 돈의 TCP/IP가 되려고 합니다. 달러, 유로, 엔화 같은 법정 화폐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그리고 미래의 CBDC까지 서로 다른 장부에 적혀 있는 이 모든 가치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만능 통역사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송금 수수료를 조금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배관 자체를 교체하는 거대한 인프라 공사입니다. 그리고 그 배관 속을 흐르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XRP입니다. 만약 리플이 전 세계 송금량의 단 1%만이라도 처리하게 된다면 그 가치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리플을 보유할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이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이제 그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플레어 네트워크 덕분입니다. 플레어 네트워크는 리플을 단순한 보유 자산에서 수익 창출 자산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파이라이트와 같은 상품을 보면 XRP 보유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플레어 네트워크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4%에서 6%에 달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화된 거래소에 맡겨서 이자를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내 자산의 소유권을 내가 통제하면서 수익을 낸다는 점이 혁신적입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대차대조표에 XRP가 들어갈 명분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가만히 두면 아무런 수익도 주지 않는 금과 달리 XRP는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국채금리 수준의 수익을 안겨주는 생산적인 자산이 된 것입니다. 이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보유 유인을 제공하며 시장의 매도 압력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비트코인 1개냐, 리플 5만 개냐? 물론 비트코인은 안전하고 훌륭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원한다면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에서 10배 올라 100만 달러가 되려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시가총액이 금 시장을 넘어서야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리플이 현재 가격에서 10배, 아니 기술적 완성도와 규제 해소를 등에 업고 전고점을 넘어 100배 성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현실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의 규제 명확성 확보. 둘째, 유럽을 시작으로 한 실질적인 결제 상용화. 셋째, 기관 자금 유입을 위한 수익률 상품의 등장.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지금이야말로 남들이 공포와 지루함에 지쳐 떠날 때 과감하게 기회를 잡아야 할 진입 최적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금융혁신의 파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파도가 지나간 뒤에 남겨진 거품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